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한 새 정부 지원 프로그램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이 7월 21일 월요일 시작됩니다. 2025년 하반기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제도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 정책으로 주민등록이 완료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고소득층도 기본 15만 원을 보장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더해져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기다리면 알아서 들어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게다가 받은 쿠폰은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시에는 지역 상품권, 모바일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많은 분이 손쉽게 지역 상품권을 선택하시지만 이 한 번의 선택이 숨은 혜택을 좌우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카드를 통해 받는 게 왜 훨씬 이득인지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이 똑같은 돈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작은 차이가 큰 가치를 만듭니다. 첫째,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 30만 원을 신용카드로 충전했으면 카드사별로 1에서 2%의 포인트가 자동으로 쌓입니다. 마치 정부가 준 돈에 카드사 보너스를 얹어 쓰는 셈이죠. 반면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포인트가 전혀 쌓이지 않습니다. 둘째, 카드 사용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사는 소비 쿠폰 결제액을 월간 실적에 포함시켜 주어 이 실적을 채우면 연회비 면제, 주유 할인, 통신비 할인 등 추가 혜택 문이 열립니다. 정부 지원금을 쓰기만 해도 카드 혜택이 덤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셋째, 사용이 간편합니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모바일 상품권은 앱 설치 인증 절차가 번거롭지만 카드는 평소 쓰던 대로 바로 긁으면 끝. 별도 인증이 필요 없고 분실 염려도 없습니다. 단,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나 가짜 링크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반드시 카드사 공식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정리하자면 정부 지원금을 더 알차게 활용하고 싶다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 방식을 반드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단으로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감이 오셨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자로 오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금까지 단 2달 뿐입니다. 첫 주 72만 1725에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가 적용되어 접수를 분산합니다. 생일 끝자리 1하고 6은 월요일, 2하고 7, 화요일, 3하고 8, 수요일, 4하고 9는 목요일, 5하고 0, 금요일. 이 요일제는 첫 주에만 운영되며 7월 28일부터는 모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더 빨리 받고 싶다는 분들은 내 끝자리 요일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카드사 앱, 은행 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 메뉴에서 소비 쿠폰 신청, 카드사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ARS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 음성 안내 따라 신청,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카드 충전 또는 지역 상품권 발급, 은행, 영업점 방문 카드 충전 수수료 없음.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주말 공휴일 미접수.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께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가족 모두 개별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자녀, 손주 모두 따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지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한 가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처럼 정부 지원금 소식이 화제가 될 때면 가짜 문자,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요.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바로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하고 어디서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스미싱 문자와 피싱 링크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 뜨면 반드시 등장하는 이들이 있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여기서 신청하세요. 같은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링크를 터치하지 마세요. 카드사나 정부는 문자나 이메일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못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깔려 통장 잔고가 탈탈 털릴 수 있으니 항상 카드사 공식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접속해야 합니다. 이제 소비 쿠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끝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 쿠폰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무한정 보관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이전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내년에 쓰면 되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부가 준 이 돈은 경기 회복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니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써야 할까요?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내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컨대 서울 주민이라면 서울 내에서만, 전라북도 군산시 주민이면 전북 전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또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용 불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전자매장, 아이마트 등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복권, 상품권, 공공요금, 보험료. 이처럼 대기업 중심 소비를 배제한 이유는 골목상권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용 가능 업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동네 마트, 자영업 식당, 안경점, 약국병원, 미용실, 세탁소, 학원, 교습소,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기서 가맹점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매장 입구에 붙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마크를 꼭 확인하시고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사장님께 여기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못 받고 받은 뒤에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또한 지정업종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소비 쿠폰 신청부터 사용기한, 사용처까지 모두 확인하셨다면 남은 건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여러분, 이번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소상공인을 돕고 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소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방문. 요즘 시장은 깨끗하고 포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량 구매하고 상인과 정을 나눠보세요. 둘째, 동네 음식점을 찾아보세요. 평소 외식이 부담스러웠다면 이번엔 다릅니다. 정부가 지원해준 돈이니까라는 생각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소박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따끈한 국밥 한 그릇, 수제 김밥 한 줄로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의료 건강 관리에 투자하세요. 자꾸 미루게 되는 치과 스케일링이나 정기 건강 검진, 안경 새로 맞추기, 처방받은 혈압약 결제까지 필수 의료비를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건강은 미룰수록 걱정이 커지니 이번 기회에 충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넷째, 생활 밀착 업종을 응원해 보세요. 우리 동네 미용실, 안경점, 세탁소처럼 대형 체인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곳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결제했어요라는 한마디와 함께라면 사장님께도 든든한 힘이 될 거예요. 다섯째, 자녀 교육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아노, 미술, 외국어, 학원비 등 아이들의 학습 활동에 소비 쿠폰을 사용하면 체크카드 충전 시 결제도 편리하고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을 구매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단,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니 계산 전에 마크를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쿠폰은 나눔의 가치도 지닙니다. 독거 어르신 장보기 대행, 반려동물 간식 선물 등 작은 마음을 전하는 소비 자체가 지역사회에 따스함을 더합니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나만의 혜택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살리는 연대의 수단입니다. 받은 쿠폰은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내에서 모두 사용해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똑똑한 소비를 실천해 지역과 나를 동시에 살리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필요한 만큼만 장보는 게 좋습니다. 소량 포장된 신선 식재료를 골라 담으면 시장 상인분들이 정겹게 이거 맛있어요 하고 먼저 추천해 주시죠. 우리 동네 식당과 자영업체를 이용해 보세요. 평소 외식이 사치처럼 느껴졌다면 이번에는 정부 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따뜻한 한 끼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약국 의료비 결제에 활용하세요. 미뤄뒀던 건강검진, 치과 스케일링, 안경 교체, 처방약 구입 등을 이 기회에 처리해 보십시오. 건강은 뒤로 미룰수록 불안감만 커집니다. 동네 미용실, 안경원, 세탁소 등 생활 밀착형 업소를 지원해 보세요. 대형 체인에 밀려 힘든 사장님들께 여기서 결제했어요라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자녀 학습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피아노, 미술, 영어 등 학원비 결제에 소비 쿠폰을 쓰면 특히 체크카드 충전 방식일 때 결제가 훨씬 편리해집니다. 편의점 가맹 프랜차이즈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직영점이 아닌 반드시 가맹점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생필품을 사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쿠폰은 나눔 소비에도 제격입니다. 독거 어르신 장보기 봉사, 단골 가게 사장님께 작은 선물을 전하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연대의 시작이니까요. 결국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내 이익을 넘어 우리 동네의 행복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받은 지원금은 11월 30일 이전에 내 지역에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마트 장보기, 시장 반찬 구매, 안경 맞춤, 병원비 결제 등 필수 소비에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아직 모르시는 가족, 친구, 어르신들께 꼭 알려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